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랑입니다. 네, 간만에 제 얼굴을 까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네요. 바로 오늘은 제가 바로 슈퍼차저 V3에 제 모델 3 롱레인지를 들고 가서 최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충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직접 제 차를 끌고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11시 56분인데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네,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배터리 상태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제 차는 지금 19%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89km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배터리를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고향 내려갈 때도 이렇게까지 배터리를 안 쓰는데 오늘 영상 찍으려고 충전도 안 하고 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그 일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40km, 한 50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도착하게 되면은 10몇 프로 정도 남을 걸로 보여져요. 일단 제가 찍고 싶은 거는 10%부터 80%까지 얼마나 걸리나, 몇 분이 걸리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일단 도착해서 만약에 배터리가 좀 부족하고 하면은 저는 좀 돌아다니면서 배터리를 좀 써서라도 좀 이게 10% 아래로 좀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맵에서, 차에서 볼 수 있는 맵에서는 지금 슈퍼차저 신규 V3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N2 워시, 그러니까 이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V3가 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 슈퍼차저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려면은 결국에 해야 되는 방법이 프리컨디셔닝인데, 프리컨디셔닝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슈퍼차저를 내비로 찍고 가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V2 고양 슈퍼차저에다가 찍어 놓으면은 이 근처를 돌면 이제 제 차가 프리컨디셔닝을 진행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경유해서 N2 워시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프리컨디셔닝이 유지된 상태에서 V3에 바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V3 슈퍼차저에 가장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어디 한번 좀 도착하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찍고 프리컨디셔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슈퍼차저가 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어때, 충전 가격도 인하합니다. 차량 가격도 인하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280원입니다. 원래 이게 313원이었는데 280원이면은 거의 공용급속보다 한 20원, 25원 정도 비싼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 진짜 사람들이 더 많이 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V3 같은 경우에는 분당 과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충전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산의 N2워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노터치 세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진짜.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덜 민망해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지금 차의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재 7%가 남은 상황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프리컨디셔닝 한다고 일산의 슈퍼차저를 찍고 왔는데 이게 엄청 먼 거리일 때, 그러니까 30-40% 남았을 때부터 프리컨디셔닝이 진행되더니 정작 이 근처 와가지고 가니까는 프리컨디셔닝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마 배터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프리컨디셔닝이 결국엔 배터리를 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네, 일단 프리컨디셔닝을 약하게 진행했고 지금 배터리가 7%인데 한번 바로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 바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총 8기가 그렇게 있고요. 기존의 V2와 다르게 각각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2A, 2B 이렇게 있으면은 나눠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V3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선이 얇아졌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V2에 비하면은. 네, 각설하고 그냥 바로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얼마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누르면 되고 꽂습니다. 굉장히 쉽죠. 충전 속도 어떻게 나올까? 저는 80%까지 하겠습니다. 와, 순식간에 그냥 105가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바로 이렇게 나오나?
V3가 빠르긴 하네요. 와, 이거 다 일일이 찍어야겠다. 지금 12시 58분에 찍었고요. 이 배터리 퍼센테이지 나오게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퍼센테이지 에너지 디스플레이 퍼센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보기 쉬우니까. 그래야 뭔가 좀 퍼센트로 해야 여러분들이 좀 와닿잖아요. 일단 9%, 순식간 9%, 속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kW 10%쯤에 그렇게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 피크가 10%에서 20% 사이에 250kW가 운 좋으면 찍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미 꽂자마자 V2의 속도는 그냥 넘었습니다. 지금 130, 140, 벌써 10%? 아이, 피크를 찍을 수 있을까? 좀 더 배터리를 쓰고 왔어야 됐나? 183, 185, 186. 진짜 아무도 없는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현타가 오네요. 네, 200kW 금방 찍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찍어버리네요. 뭐 감탄사밖에 뭔가 할 만한 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왜냐면 기존 슈퍼차저에 볼 수 없었던 속도니까. 피크 찍으러 가나요? 와, 230kW! 240은 좀 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왠지 저기 피크일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듭니다만, 230kW! 아마 이게 피크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계속 250kW 급으로 좀 쏴주면 좋겠지만, 테슬라가 뭐 다 연구를 해봤겠죠. 이거를 해보면서, 아, 이 속도로 때리면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낮춥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술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킬로와트가 이게 제가 과학 시간 생각해보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닌가? 그러니까 800V 시스템에 비해서 뭐 전류가 살짝 좀 높게 그렇게 때리겠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테슬라는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방법이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20% 찍을 때까지도 211kW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거 진짜 빠른 속도입니다. 20% 찍고 지금 1시 2분 기준으로 이제 80%까지 얼마나 되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를 넘으니까 이제 185kW 정도로 유지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가 꽤 많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 할 때 뭐 냉각기 돌아가는 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나는 소리고 차에서 나는 소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오니까 갑자기 나네? 갑자기 엄청 냉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우리 붕붕이 어떻게 해? 네, 갑자기 나오니까 냉각을 하네요. 이 소린갑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이거를 냉각해야 된다고. 안에서 나네요. 안 나다가 이제 와서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배터리를 그러니까 막 꽂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서야 냉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30%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냉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 150kW 정도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슈퍼차저 V3의 최고 속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좀 넘으니까 120kW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속도가 좀 많이 급속도로 줄죠. 여전히 빠른 속도긴 하지만, 근데 저는 뭐 테슬라를 믿습니다. 이게 결국 배터리의 헬스를, 배터리를 오래 쓰게,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런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때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빡 때렸더니 이제 좀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겠죠. 나름의 그런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도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넘는 순간 113, 114kW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3가 이 정도입니다. V2였으면은 이미 100km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 V3의 속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차가 지금 모델 3와 모델 Y, 그 중에 모델 3 중에서도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모델 Y에서도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Y 스탠다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최고 속도가 175kW로 제한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틀렸으면 한번 말씀 주세요. 그리고 모델 S와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이븐 되고 나서 이게 225kW인가까지로 이제 속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 모델들은 이것보다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슈퍼차저 V3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 붕붕입니다. 아무튼 아직도 53% 충전하고 있는 지금도 107kW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60% 구간에 도달했는데 96kW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230kW,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속도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배터리를 지키기 위한 뭐 방법이다.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거 말고는 뭐가 뭐 커버칠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테슬라로부터 뭐 단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테슬라 팬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걸 타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단차고 뭐고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차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차를 사온 지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흥분되고 새로운 기능 보면은 너무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에 가다가 말씀하면은 야, 저 테슬라 빠다, 테슬라입니다. 어디 가면 진짜 그런 소리밖에 못 들어서. 근데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나름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니 넌 테슬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 테슬라로부터 돈 받았지, 너 테슬라 주주지. 전 진짜 테슬라 주주가 아니에요. 테슬라 주주면 진짜 좋겠다. 주주가 아니라서 참 남은 테슬라 주주가 아니고 참 아쉬운 일인데, 아무튼 이게 너무 좋은 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테슬라 카페에도 이런 글들이 많아요. 아니 회원님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실망했다, 눌러보잖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좋은 거를 왜 이거를 말을 안 했냐. 좋다고 말 많이 했어요.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장점이 이런 거 있죠.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좋다, 전비가 좋다, OTA 너무 좋다, 항상 세차되는 것 같다, 오토파일럿 넘사벽이다, 뭐 현대 HDA2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런 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테슬라미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다른 차도 좋은 게 많아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그 뒷자리가 제가 생각보다 훨씬 넓을 거고, 제 차도 사실 전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넘사벽으로 넓죠. 휠베이스 굉장히 높여놨고, 뭐 SUV까지는 아니지만 프렁크까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우리나라 현대기아 차가 이거 잘 만드는 거는 당연히 인정해야죠. 얼마나 넓습니까? 아반떼가 준중형인데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이건 아반떼보다 솔직히 넓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런 거 잘 뽑아낸 회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을 하고, V2L 저는 당연히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그런 기술이라고 그렇게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아니 뭐 그러면은 전 사실 OTA 둘 중 하나면 OTA를 선택하지 V2를 선택 안 합니다. 있으면 뭐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때 세상이 변했을 때 그때 한번 쓰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쓸 용도가 생기겠죠. 진짜 세상이 변하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차로서, 그리고 넷플릭스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니 장점을 설명하면 테슬라 소리 들으니까 저도 채널에서 좀 적당히 해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구독 해주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 중에도 현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대부분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이겠지만 다른 차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좋다 싶은 거는 최대한 좀 어떻게든 나는 이러하니까 내 취향은 이러니까 이게 좋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영상의 그 목표예요. 제 영상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반면에 현대기아차 쪽에는 사실 제가 지금 끌리는 게 자리 큰 거, 디자인 이쁜 거,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저야 OTA와 오토파일럿, 이런 주행거리, 이런 슈퍼차저 V3 같은 거,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에 테슬라에 혹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신 분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분들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려고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지금 뭐 2300? 지금 70%일 때 81kW입니다. 60%일 때 한 90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80%까지만 하겠습니다. 90%까지는 다른 영상, 다른 유튜버분들 좀 올려주실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급속 충전은 20% to 80% 아니면 10% to 80%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오닉5도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80%까지 18분이다. 일단은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아이오닉5 영상도 좀 제가 뭐 계속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산에도 사실 제가
테슬라 외에 전기차 중에 가장 끌리는 차가 저는 아이오닉 5입니다. 기아 EV 영상 찍을 때는 기아 EV 디자인이 좀 이쁘고 실내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면 아이오닉 5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뭔가 컨셉카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저는 좀 튀는 거를 살짝 좋아해요. 제 자신이 튀는 것보다 제 주변이 뭔가 튀는, 그러니까 차도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또 튀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사실 제가 주 서식지가 송도니까 송도에서는 3 시리즈보다 많이 보이는 게 이 모델 3예요. 3보다 많이 보이는 3이죠. 그 정도로 많이 흔해 빠졌는데 여전히 제가 사는 고향인 전주 가면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중학생들도 테슬라 지나가네, 안에서 저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우와 테슬라다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하차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신기함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차, 아직까지는 지방에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 컨셉카, 물론 아이오닉 5가 택시로도 풀릴 거고 판매량에 있어서는 사실 제대로 생산만 되면은 모델 3보다 많이 팔릴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국산, 그러니까 외제차가 많이 팔린다 해도 국산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홈 어드밴테이지는 무시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 디자인이 좀 유니크한 그런 게 있고, 실내 넓고, 어차피 넓을 거면은 어설프게 넓은 것보다 확실히 넓은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 기아 둘 중 하나 중에는 전 좀 현대 쪽이 약간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아이오닉 5에 대해서도 제가 좀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영상 올릴 거니까, 꼭 테슬라 비중이 사실 높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브랜드의 차들을 도내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충전하는데 이렇게 저 입이 아프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아무도 없는 혼잣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잣말도 많이 늘었고요. 여기서 살짝 좀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사실 이게 유튜버가 제가 전익남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 아는 쌍둥이 형이 수의사 도닥붕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해요. 지금은 거의 이거에 집중하고 뭐 이사가니 어쩌니 회사 일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지금 그 형이 영상 안 올리는데, 그 형이 컴퓨터를, 저희 집이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둘 중 한 명만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지금 유튜브를 못하고 있는데, 그 형이 그 수의사 도닥붕을 유지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란슨 쌍둥이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 형이 뭔가 배우는 것, 옆에서 배우면 저도 같이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뭔가 말빨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진짜 현타 오네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80%까지 그냥 입 닫고 있을게요. 사실 급속은 80%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은 억지로 배터리 때려넣는 게 배터리 헬스에 좋지도 않고. 종료, 완료, 충전 종료, 어떻게 하더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빼는 것도 가시죠. 가는 김에. 마스크 끼고 아무도 없지만. 네, 슈퍼차저 빼는 거는 진짜 간편합니다. 그냥 이 버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뺀다. 그리고 여기에 잘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막 던지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되면은 딱 꽂힙니다. 이렇게 붕붕이 알아서 이렇게 닫히고. 근데 진짜 선이 많이 얇아졌어요. 어떻게, 전류량이 굉장히 높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였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충전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를 찍었을 때 그때 시간하고 80%를 찍었을 때 그 시간을 빼면은 이 10%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제가 10% 충전했을 때 시간을 보니까 12시 59분이었고 80% 충전을 완료했을 때 시간을 보니까 1시 2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딱 25분이 걸린 거죠. 물론 현대가 말하는 10에서 80% 가는데 18분 걸리는, 그래도 10%에서 80%까지 25분이면은 만약에 현대의 아이오닉 5가 10%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거랑 비교해서도 절대 꿀리는 속도가 아니죠.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250kW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오닉 5는 350kW급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잖아요. 250kW와 350kW를 비교해보면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스펙을 보면은 아이오닉 5의 최대 충전 속도는 220kW에 딱 정해져 있어요. 350kW급 충전기라고 해서 충전 속도가 막 300kW 넘지는 않아요. 아무튼 아마 국내 스펙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신에
킬로와트 높은 속도로 유지되는 게 아이오닉 5 쪽이 빨라서 18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실제 충전 속도를 보면은 18분보다는 더 걸릴 겁니다. 아마 현대에서 광고하는 건 베스트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인 충전 속도를 아이오닉 5가 10%에서 80% 가는데 한 20분이라고 잡으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V3 250kW급으로도 한 25분 걸리면은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오닉 5의 엄청난 강점까지는 아닌 거죠. 물론 충전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 V3 일산 N2워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잣말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 V3 사용을 많이 해야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V3 슈퍼차저를 많이 깔아줄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V3 슈퍼차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익남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